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다엑스트라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프에 대해서는 이번이 네 번째 영상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래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DFS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세 번째는 BFS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래프 탐색을 할 때 사용을 하고, BFS의 경우에는 최단 경로 문제를 풀 때도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BFS의 경우에는 간선에 가중치가 없을 때를 말을 하고요. 이 간선에 가중치가 있을 때는 저희는 다익스트라나 또는 플로이드를 사용을 해서 최단 경로 문제를 풉니다. 간선의 가중치가 있다 없다에 대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은, 그래프는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정점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간선들이 있는 건데, 이 간선들의 가중치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 BFS나 DFS의 그래프 표현에서의 방식은 그냥 1이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1이라는 거는 연결이 되었다. 0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연결이 되어도 이처럼 숫자로 간선을, 정점과 정점을 연결하는 이 간선에 웨이트를 줄 수가 있어요. 이처럼 웨이트가 있을 때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면접에서도 종종 나오죠. 그래서 그 방법은 이제 다익스트라나 플로이드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익스트라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다익스트라는 주어진 거는 시작점 그리고 끝점을 주고, 이 시작점과 끝점을 정점으로 하는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에 반해서 플로이드는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합니다. 사실 모든 정점에 대해서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보다는 시작점과 골을 주고 최단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플로이드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익스트라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플로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는 단일 시작점 최단 경로 알고리즘으로 이제 시작점 S에서 다른 정점들까지 최단 경로를 계산을 하는데요. 이제 너비 우선 탐색인 BFS에서는 저희가 Q를 사용해서 방문 예정인 정점을 저장을 했어요. 이 Q의 특징은 선입 선출이죠. 먼저 들어오면은 먼저 처리해주는 그런 Q를 사용을 했다면, 이제 다익스트라에서는 Q 대신에 우선순위 Q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Q를 쓰는 것과 Q를 쓰는 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너비 우선 탐색에서는 Q를 쓸 때
정점 번호만 넣었어요. 여기에 정점 번호를 넣었다면은 다익스트라에서는 우선순위 Q에 정점 번호와 함께 지금까지 찾아낸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의 쌍을 넣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 여기 적어 놓을게요. 정점에다가 지금까지 찾아낸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쌍으로 넣어요. 최단 거리를 쌍으로 넣습니다. 이 말은 저희가 별도의 저장 공간을 사용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 설명하고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 Q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순위 Q는 항상 정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에서 시작점까지 시작점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과정을 매우 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아직 방문하지 않은 점들이 있을 것이고, 이 방문하지 않은 정점 중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을 때 굉장히 유용해요. 그 이유는 현재 여기가 시작점인데, 이 시작점에서 이 해당 간선이 1, 2, 3, 4라면은 여기 이 정점에서는 비용이 이 시작점에서부터 1일 거예요. 여기는 1이겠죠? 여기서는 2를 더한 3일 거고, 여기서는 1에서 3을 더한 4의 값일 거예요. 여기는 1에서 4를 더한 5의 값일 거예요. 이 말은 이 값들은 이 시작점에서부터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이 시작점에서 어느 정점을 지날지는 몰라요. 여기는 10 극단적으로 넣어볼게요. 그럼 사실 여기는 최단 경로는 이 1과 2를 더한 3이잖아요. 이 10과 10을 거쳐서 올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20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3보다 커요. 이 3이라는 거는 이 시작점에서 이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입니다. 그 경로를 항상 그 우선순위 Q에다 넣는 거예요. 우선순위 Q는 항상 정렬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인 거죠. 정렬이 되어 있다는 거는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가장 최단 경로를 바로바로 우선순위 Q에서 빼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Q에 저장할 때 지금까지 찾아낸, 이 말은 지금까지 찾아낸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 이 점을 다 찾았는데 여기까지의 최단 경로는 20이 아니라 3인 거죠. 이 정보를 함께 Q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Q와 우선순위 Q의 이 Q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항상 정렬해서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과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준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엑스트라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이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엑스트라는 GIF를 검색을 하면은 이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하나 함께 위키피디아에 있는 거를 방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다엑스트라 알고리즘을 설명을 하면서 이처럼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간선을 이동하면서 최단 경로를 해당 정점과 함께 업데이트를 해줘요. 잘 한번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가 보시면은 그쵸? 이 해당 정점에서 여기 보면 7을 갖고 9, 9, 14, 14 갔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노드가 이 3인데 10과 7을 더한 것보다 9가 더 작으니까 이 3번 노드에는 9라는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우선순위의 Q에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소스 코드를 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강의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1번 강의를 보면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라는 거를 표현을 하고 이 노드를 추가하고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가중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가중치들이 지금 7과 14, 9가 있는데 이게 다 1로 되면은 이거는 이제 BFS 너비 우선 탐색으로 최단 경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BFS에서는 이 웨이트가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할 때는 최단 경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익스트라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1과 2는 7이라는 가중치로 연결이 되어 있고 6은 14, 1과 3은 9, 2와 4는 15, 3과 4는 11, 3과 6은 2, 6과 5는 9, 4와 5는 6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코드를 그래프로 옮기면 이처럼 되고요. 이 코드에서 다엑스트라라는 거는 해당 시작점과 도착점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도착점을 함께 입력하는 게 맞겠죠. 시작점과 함께. 그래서 이 함수 구현한 거는 두 가지 타입을 볼 거예요. 힙Q를 이용한, 그리고 그냥 다엑스트라. 힙Q는 이제 파이썬에서는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저희는 우선순위 Q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파이썬에서는 힙Q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료 구조가 우리가 사실 힙이라는 거와 뭐 힙Q 뭐 이런 거를 사실 구현을 평소에 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처럼 동작 원리를 안다면은 이제 파이썬에 이제 빌트인 패키지로 힙Q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익스트라를
이 그래프에서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래프에서 제가 1번과 5번을 넘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번이 시작점이고 5번이 골일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제가 손으로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1에서 2번으로 가는 거는 7이에요. 7. 거리가 7. 그리고 6번으로 가는 거는 14. 1에서 3은 9. 그리고 6. 그럼 1에서 2로 가는 최단 경로는 당연히 7이겠죠? 그럼 7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1에서 3으로 가는 최단 경로는 뭐 6을 거쳐서 3을 갈 수 있고 1에서 3으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에서 3으로 가는 게 1에서 6을 거쳐 3으로 가는 것보다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9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1에서 6을 가는 거는 일단 14가 되겠죠. 일단은 1에서 연결된 노드들을 각각을 방문을 했습니다. 자, 다음 노드는 이제 4가 되겠죠. 4가 되면은 4로 갈 수 있는 게 7에서 15를 더하면은 이제 22로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방문을 했죠. 그리고 이제 6을 지나서 5를 방문한다 치면은 5를 방문하는 건 14에서 9를 더한 23일 거예요. 23. 자, 다음은 이제 3번 노드를 가겠죠. 너비우선 탐색을 그때 설명했을 때도 이 시작점에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한 번 연결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시작점에서 두 개로 이동을 하는 이 점까지 하는 걸 한번, 이런 식으로 점점 너비가 넓어지는 식으로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이라는 5번 노드가 23이 돼버렸고요. 다음에 이제 3에 연결된 4를 가는 걸 봤는데 기존에 22였는데 9와 11을 더한, 그러니까 1에서 2, 2에서 4, 22죠. 하지만 1에서 3, 3에서 4는 20인 거예요. 이게 20이죠. 그러면 이게 더 작으니까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20. 그러면 이제 5번 노드를 방문하는 값은 이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얘는 26이 되는 거죠. 4번을 거쳐서 1번, 2번, 4번을 거쳐서 5번을 가는 건 26. 그러니까 항상 이 노드에 저장되는 이 값은 시작점에서 해당 노드로 이동하는 최단 경로의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값을 저희는 이제 10Q에 넣는다고 했죠. 우선순위 Q에. 그래서 손으로 풀어봐도 해당 정점까지 시작점에서 이동하는 웨이트를 다 더해서 최소값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5번이라는 노드까지 가는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1에서 3번으로 가서 1에서 6번 가고 아니죠. 5번에서 이게 13이었으니까 23이니까 23이 더 작은 거죠. 이 26보다. 26은 어떻게 왔을 때냐면은 1에서 3, 3에서 4, 4에서 5로 이동하는 거리예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지저분해지는데 1에서 3, 3에서 4,
4에서 5로 온 거는 26이라는 비용이 걸려요. 하지만 1에서 3, 3에서 6, 그리고 6에서 5로 가는 거는 이 1에서 3이 9고 3에서 6이 2고 그리고 6에서 5가 9죠. 9기 때문에 20인 거죠. 그럼 얘가 더 작으니까 최단 경로는 1365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손으로 풀었을 때는 이렇게 되고요. 이제 DFS가 아닌 이 다이스트라에 대한 코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다이스트라를 이제 힙큐를 이용해서 구현하는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아까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 힙큐라는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우선순위 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트인으로 들어가 있는 펑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힙큐는 힙합, 힙푸시를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이 함수의 동작은 이제 힙큐에 힙합 있고 여기에 힙을 넣어주고 다음 파라미터로 밸류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 Q를 이용하면은 해당 힙에 밸류를 계속 추가 푸시를 하고 팝을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그래프를 함께 넘기고 이 초기 값을 시작점으로 하고 타겟은 이제 도착점이겠죠. 도착점을 함께 넘겨서 다이엑스트라에서 이제 최단 경로를 구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제 DFS나 BFS와는 차이점이 이 비지티드에 0을 넣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이 0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도달했어? 그래서 지금까지의 최단 경로는 몇인데 지금까지의 최단 경로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B, C가 있을 때 이 A라는 점에서의 최단 경로는 이게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는 0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지티드에는 A라는 거는 이 0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3, 4라고 치면은 이제 B에는 방문을 했어? 라고 물어볼 때 어차피 이 정점이 키로 있어?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해당 값을 넣어주고 A에서 B로 이동하는 최단 경로는 3이다. C는 4다. 이렇게 넣어주는 값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정점을 넣었어요. BFS, DFS에서는 뭐 0번, 1번, 2번, 3번, 4번을 방문했습니다. 라고 리스트에 저장을 해놨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다엑스트라에서는 그 웨이트를 입력을 해준다의 차이입니다. 이게 만약에 DFS나 BFS였으면은 그냥 여기가 다 그냥 1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리스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1이라는 거는 사실 이 밸류를 갖고 있을 필요 없이 키만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BFS, DFS는 방문을 했다 안 했다를 그냥 리스트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우선순위 Q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Q고 이 힙을 넘길 때 H를 넘기잖아요. 그래서 이 힙을 이 H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걸 리스트로 0과 이니셜을 넘겼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선순위 Q에 넣는 우선순위 Q에
정점 말고도 한 가지 플러스해서 넣는다고 했죠. 여기가 이제 해당 정점에서 시작점에서부터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함께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4와 7을 더한 11의 값을 항상 같이 저장을 하겠죠. 그 값을 우선순위 Q에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H라는 거는 우선순위 Q의 리스트고 그 안에 밸류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패스는 저희가 이제 경로를 따로 저장해야 하기 때문에 패스를 이제 딕셔너리 상태로 갖고 있고, 노드의 경우에는 그래프의 노드를 전체를 다 방문했는지 이 while 조건에 사용하기 위해서 노드라는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visited를 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노드는 모든 걸 방문했는지에 대한 정보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이 노드가 방문을 하면은 이 visited라는 데 키값이 생겨요. 하지만 이 노드를 방문하는 방법이 한 번 방문했다고 해도 다시 재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B까지 가는데 3이 걸렸지만 다른 점에서 D를 거쳐서 B를 가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1이면은 3과 1 더하기 1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는 이제 2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드라는 값을 사용해서 씁니다. 이 노드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밑에 코드를 보면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힙이라는 이 h를 넘겨서 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힙에는 0과 a라는 시작점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점에서 a까지 이동하는 최단 거리의 웨이트 값이죠. 근데 이제 a가 시작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0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죠. 이쪽에서 이제 트라이랑 익셉션을 하는 거는 시작점과 도착점을 넣었는데 이 두 개의 정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1과 4라는 노드를 넘겼을 때 1과 4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라이 익셉션에 걸려서 이제 그냥 브레이크가 돼버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코드 블럭은 간선을 최단 경로를 찾지 못할 때, 그 이유는 두 개의 시작점과 도착점이 주어졌을 때 두 개의 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 이제 민노드랑 같으면은 그 방문한 웨이트와 함께 패스를 넘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민노드는 제가 지금 현재 가리키고 있는 노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A가 민노드겠고 다음에는 민노드는 이제 B가 될 거예요. 다음에는 C가 될 거고 다음에는 뭐 D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민노드를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노드를 이제 제거를 하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민노드를 넘기는 거는 이제 여기선 A고 A 노드에 연결된 지금 여기서는 BDC가 되겠죠. BDC 노드를 정점을 돌리면은 민노드 A에서 B나 D나 C로 가는 웨이트의 값을 현재 웨이트인 A에서 A는 0이기 때문에 0을 넘기고 웨이트를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작업이겠죠? 3과 1과 4
웨이트를 각각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점은 이 점이에요. DFS나 BFS의 경우에는 방문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이게 되는데, 이제는 방문하지 않았어와 웨이트가 지금까지 계산한 최단 경로보다 짧아를 물어봅니다. 딱 이 경우인 거죠. B를 방문했는데 B의 웨이트는 이 비지티드에는 뭐 다른 건 제외하고 B의 값은 지금 아마 3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지티드에는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D라는 값이 들어오면은 이 BGTD의 3과 지금 이 웨이트가 1과 1을 더해져서 2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과 2가 뭐가 더 작아? 2가 더 작아? 그러면은 이 웨이트를 업데이트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3이었다가 지워지고 이 2의 값이 여기 업데이트 되는 거죠. 사실 이 3은 또 이제 BGTD에 있던 값이기 때문에 이게 지워지고 여기에 2가 들어갑니다. 그 로직은 이제 여기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문하지 않았으면은 여지껏 방문 안 했으면 지금 이 값이 사실 최단 경로잖아요. 왜냐면 이 노드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방문했는데 다른 노드를 거쳐서 와보니 웨이트가 더 낮아?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BGTD라는 거를 웨이트를 업데이트하고 힙Q에다가 지금까지의 최단 경로잖아요. 이 해당 노드에서 최단 경로, 지금 이제 2가 되겠죠. 2의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요 힙이죠. 요 힙에다가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2라는 최단 경로가 이제 정렬이 돼서 이 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민 노드를 패스에다 추가를 해줍니다. 이제 이 민 노드는 이 해당 노드가 이제 최단 경로 중에 하나다라고 패스에 입력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패스라는데 이 V가 B가 될 거고 민노드는 이제 A가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패스가 저장이 되는 방식이 뒤에서 백트래킹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A라는 정점을 오는데 어떤 점을 이동했어 할 때 B 마지막은 B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스에 B를 입력하면은 이제 A가 나오고 또 다시 패스에 A를 넣으면은 그 다음 경로가 나오고 그 다음 경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B가 나중에는 최단 경로가 B에는 D가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B에 D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방금 이 3이 2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BGTD도 여기 보면은 여기 BGTD도 업데이트가 했고 여기 업데이트 했죠. BGTD. 그리고 이 값을 힙Q에 넣었고 그리고 이 V에다가 민노드를 넣었어요. 이 V는 지금 B기 때문에 B고 지금 민노드는 아까 저는 처음엔 A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민노드는 이제 D가 됐던 거죠. 그럼 D가 들어가서 B에는 D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스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B를 가는데 이제 D가 돼버린 거죠. B에서 최단 경로의 저는 D고 그 다음 A가 됩니다. 그래서 B를 넣어버리면은 D가 나오고
패스에 D를 넣으면 이제 A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에 프린트를 할 때는 B, D, A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거꾸로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힙큐를 이용하면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노드를 찾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은 항상 앞에 있는 거를 팝을 하면은 이 간선이 가장 짧은 간선을 갖고 있는 민노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힙큐를 쓰면 이렇게 네, 이전에 이제 힙큐라는 거를 이용했죠. 힙큐를 이용했고 다익스트라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힙큐를 사용을 하지 않고 다익스트라 문제를 사용을 할 텐데요. 힙큐는 일단 우선순위 Q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선순위 Q가 하는 역할을 이제 코드로 구현을 하면 힙큐를 사용하지 않고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Q가 하는 역할은 일단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저장하고 최단 경로로 정렬까지 해주는 역할을 이제 힙큐가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다익스트라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시작점과 사실 도착점을 함께 알려주면은 더 문제에 맞겠죠? 그래서 방문하는 비지티드를 갖는 것도 똑같습니다. 비지티드에는 해당 정점과 시작점에서 해당 정점까지의 최단 경로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A에서는 A가 시작점이기 때문에 A에서의 시작점에서 최단 경로는 일단 0으로 시작을 합니다. 패스는 아까와 같이 경로를 저장하기 위한 거고요. 노드는 노드 방문을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는 사실 다 삭제를 하면서 노드가 비어 있을 때 루프를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while 룹을 동일하게 돌게 되고 여기는 사실 동일해요. 잘 보면은 min 노드 아까 넘겨서 이게 지금 min 노드죠. 여기서는 시작점 min 노드를 넘겨서 BC 간선을 해서 웨이트해서 업데이트하는 건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까 전에 저희가 힙큐를 했을 때 이렇게 노드에 이제 min 노드가 없는 경우에는 그 힙큐에서 더 이상 뺄 게 없기 때문에 아웃 오브 인덱스에 익셉션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해당 두 정점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라는 것을 반환을 하는데요. 이쪽 부분도 똑같아요. 여기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을 때 이 간선이 연결되지 않았으면은 min 노드는 넌이 돼서 브레이크가 됩니다. 그럼 진짜 차이는 무엇일까를 이쪽을 보면 돼요. 사실 힙큐를 안 쓰면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지우고 딱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노드를 탐색을 해야 돼요. 근데 모든 노드를 탐색을 하는 대신에 방문이 된 노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면은 일단 이 코드를 보고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일단 min 노드를 그냥 넌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해당 정점과 연결된 점을 그냥 min 노드로 일단 선택을 하는 거죠.
민노드라는 거는 이 해당 정점에서 시작점에서 최단거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노드예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이 민 노드의 의미는 시작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간선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민 노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가 있고 D가 있는데 얘가 1이고 3이고 9999 얘 뭐 1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민 노드는 여기서 이 C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얘네 이동해서 값이 저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여기에서의 민 노드는 C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면은 방문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민 노드가 넌이면은 민 노드에 노드를 넣어줘요. 이건 그냥 첫 번째 노드를 방문한 그러니까 방문한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를 그냥 넣어주는 거죠. 지금 일단 노드에 방문된 노드는 A밖에 없기 때문에 A는 방문돼 있어? 그러면 들어왔죠? 그래서 민노드가 넌이야? 민노드는 초기가 넌이니까 넌이겠죠? 그럼 민노드에 노드를 넣어. 그러면은 민노드에 노드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A가 민노드로 일단 처음 루프할 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지티드의 노드와 이 민노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민노드는 지금 A가 돼버렸죠. 그래서 A와 A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노드는 A, 첫 번째로 시작하겠죠. 이 루프가 한번 돌면은 일단 A는 제거돼요. 그쵸? 민노드는 제거가 되고 이제 이 비지티드의 BCD가 추가가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BCD가 웨이트와 함께 추가가 될 거예요. 이 한번 루프를 들면은 BGTD에는 B에는 1111이 들어있고 C에는 3, 그 다음에 D에는 9999가 들어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BGTD가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루프를 다시 오겠죠? 그러면 이 노드에는 일단 A는 빠졌어요. A가 빠지고 이 노드가 방문했어를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 BCD에 대해서 방문했어를 물어볼 거예요. 근데 방문을 했죠? 이미 밑에서 A 노드가 민노드일 때. 그럼 민노드가 넌이야? 그러면 넌이죠. 이미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민노드가 넌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인 B가 민노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노드를 비교할 거예요. C와 D를 비교할 텐데 C와 D를 비교했을 때 기존의 민노드가 B였는데 이 비지티드 노드에 이제 C가 들어갔을 때는 이게 B가 더 크죠. 1111로 크고 이 비지티드 노드는 3이기 때문에 3과 11111을 비교했을 때 3이 더 작기 때문에 민노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민노드가 이제 C가 된 거죠. 그쵸? D를 비교했는데 D는 9999로 C의 3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드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이제 민노드로 C가 선택되면서 이제 도는 거죠. 자, 그래서 돌고 이제 민노드 C가 이제 제거되고 현재 웨이트는 이제 비지티드의 민노드니까 C고 3이 될 거고 이 C에 연결된 다음 노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도착점까지의 최단 경로가 이 비지티드의 업데이트가 돼요. 왜냐면은 항상 최단 경로는 이 웨이트로 이 해당 정점에 추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이스트라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일단 10Q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힙Q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시작점에서 힙Q와 힙Q를 사용하지 않은 거의 차이는 정렬을 하냐 안 하냐예요. 정렬을 안 해도 되고 얘는 정렬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포문을 돌았죠. 그리고 얘는 포문을 도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 Q에 삽입이라고 하지 않고 푸시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 복잡도를 계산을 할 때 이 힙Q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우선순위 Q에다가 원소를 넣고 삭제하는 작업을 추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선순위 Q에서 삭제와 삽입 이 두 개의 시간 복잡도를 추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Q에서 원소를 삭제하는 거는 이제 엣지만큼인 거예요. 왜냐면 엣지를 넣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엣지만큼의 시간을 삭제할 때 들고, 그리고 각각의 엣지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곱하기 엣지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엣지의 로그 엣지가 힙Q를 사용했을 때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이게 왜 내려가지가 않나. 그래서 만약에 힙Q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 포문만큼 도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엣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비고의 엣지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떤 걸 쓰는 게 좋을까요? 힙Q를 쓰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사실 우선순위 Q 대신에 뭐 이진틀이나 뭐 힙을 구성하면은 시간 복잡도는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진틀이나 힙으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잘 사용은 안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다엑스트라가 어떻게 동작이 되고 다엑스트라를 문제 풀기 위해서 우선순위 Q를 사용해서 풀고 우선순위 Q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